ERP 정보관리사 생산과목 담당하는 배무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간트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어요. 자, 간트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생산을 계획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실적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시험에 여러분 문장화를 만든다면 이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계획된 실제 그 계획량과 실제 작업량을 이렇게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여 가로선으로 표시한다 밑줄이겠죠. 가로선으로 표시하여 계획된 작업량과 실제로 내가 달성한 그 작업량을 하나의 도표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눈에 여러분 보기가 조금 더 편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표상에 표시해서 이렇게 계획 기능과 또 관리 기능, 통제 기능까지 여러분 아울러서 관련을 좀 지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편이 이대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키워드가 있어요. 간트 차트 하면요. 가로선으로 표기한다라는 말편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나의 계획한 작업량과 실제 작업, 실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실제 달성한 작업량을 하나의 도표상에서 밑줄, 계획 기능, 통제 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통적인 일정 관리 기법입니다. 라는 말표현이 그대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표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간트 차트 제대로 골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간트 차트의 분류가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요. 원래 사실 빈도수가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좀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어서 짚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보면요. 작업자 및 기계 기록의 도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 목적이 작업을 기록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기계장치라든지 인원, 작업 인원별로 작업의 량과 실제 내가 작업한 양, 계획량과 실제 작업량 이 두 가지를 표기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유휴, 놀고 있었는지 쉬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파악을 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도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작업자 및 기계 도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업 할당 도표, 여러분 할당 도표니까요. 무엇이겠어요? 작업 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작업의 인원과 그렇죠. 여러분 기계장치를 할당하겠다. 그것을 나타내는 도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 도표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 진도 도표. 말 그대로 진도 관리에 쓰이겠다. 그게 목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공정별로 봤을 때 실제 작업도를 보겠다. 작업의 진행률을 보여주는 도표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 부하는요. 네, 여러분 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활용이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표현은 우리 시험에 언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결합을 해줘야 되겠고요. 제가 과부하다 이런 말표현을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작업의 인원수와 기계장치의 능력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의 기계장치를 한 명에서 돌릴 수 없는데 한 명이라고 배정이 됐다라면 그 작업의 할당량에 따라 부하의 정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도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유형별로 사용의 목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해 봤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간트 차트의 분류를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겠지만 이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에 따라서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간트 차트에 그래서 사용의 목적에 따른 분류 이런 말표현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구나라는 기준점을 잡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주신다면 향후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간트 차트에 여러분 유용성이라고 여러분 나타나 있는데요. 이 유용성이 뭐가 있을까요? 각 작업에 무엇을 알 수 있다? 전체 공정 시간을 알 수 있다. 시작 시간도 알 수 있고요. 완료되는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공정의 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완료 시간도 알 수 있고 다음 공정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가로선에 요 표기가 되는 모습을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가로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시작 시점이라든지 완료 시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도표 안에 나타나는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연결시켜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렇구나. 그러니까 순식간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간트 차트는 전체의 공정도 알 수 있고 다음 시작 시점, 완료 시점까지 알 수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가? 또 하나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작업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트 차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렇게 작업자별, 부문별 업무의 성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간트 차트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엑셀에서 간트 차트 이용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맞아, 내가 그때 거기에서 봤었지 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결합이 되실 것 같아요. 이론과 우리가 실제 형상을 여러분 연계를 시켜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간트 차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유용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점이다, 한계점이다 라고 나타내는 간트 차트의 약점들, 한계점들이 존재하지만 유용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약점, 즉 한계점으로 표기가 되는 것들에 여러분 열거되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3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저는요 동그라미 2번부터 언급을 먼저 합니다. 왜요? 이렇게 일정 계획에 있어서 간트 차트는 정밀하지 못해요. 정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대규모 공사에 투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밀해야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복잡하고 대규모 공사에 여러분 적용할 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주 대규모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용이 어렵다라는 말표현으로 핵심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정밀하지 못하니까 뭔가의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변화나 변경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계획의 변화라든지 변경이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연계시켜서 공부해 주세요. 그죠? 정밀성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내용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정밀성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내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의 예측도 불가하고 사후 통제 또한 어렵다라는 말표현으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밀성부터 시작해서 유기적인 관계 찾아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전 예측하거나 사후를 통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라는 내용을 연계시켜서 기억해 주시고요. 사고의 확장으로서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계점, 약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들이요. 시험 문제에 매우 빈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소의 키워드에다 체크한 것이 아니라 칸트 차트의 한계점에다가 체크 포인트를 주었어요. 어디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 끄덕끄덕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칸트 차트의 작성에 의하여 여러분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작업지 시설하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작업의 오더가 떨어졌다면 그 리스트 항목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와 여러분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장소의 정보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재가 필요할까? 그 소요량을 계산해 놓은 MRP, 그죠? MRP 시스템으로부터 계획된 오더에 대한 목록 또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 이런 자재를 가지고 뭐 할 수 있게끔 생산 능력, 캐파라고 많이 얘기하죠. 커패시티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생산 쪽에서 일할 때 캐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캐파에 대한 목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또 필요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 계획의 데이터로부터 표준 시간은 몇 시간씩 걸리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그래야지만 여러분 완료되는 시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각 작업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작업 목록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완성이 되는, 완료가 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시작 시점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렇게 바 형식으로 자꾸 이런 가로선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나타낸 모습을 보시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시작하는 시간, 완료되는 시간,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박스로 표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간트 차트에 사용되는 기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한 번만 슥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시험의 빈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제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보고 이해도를 높여주세요 하고 넘어간다라면 정말 이 정도의 내용만 확인만 해주신다라면 문제없이 여러분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로 공정과 라인 밸런싱. 별표 5개짜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에로 공정도 잘 나오고 라인 밸런싱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에로 공정. 자, 뭐라고 들어가 있죠? 바틀렉 오퍼레이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틀렉은 뭐예요? 병목이에요. 순수하게 진짜 그 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틀의 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목 구간이다. 병목 현상이다. 이런 말 표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여러분 에로 공정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왜 우리 병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가득 채우고 물을 쏟겠다 라고 할 때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부피가 큰 곳에서 부피가 작은 이 병목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콸콸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병목 구간은 운전을 하고 계신다라면 아마 5차, 6차 도로에서 갑자기 폭이 2차 도로로 좁아진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병목의 구간이 나타납니다. 라는 표지판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면 우리 병목 구간에 들었으면 어떻죠? 정체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하죠. 꽉 막혔다. 뭔가 진척이 되지 않아요. 이런 뜻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을 고급스럽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이 돼서 전체 공정의 흐름을 꽉 막고 있어요.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병목공정이라는 말표현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병목공정,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전체 공정을 꽉 막고 있는 공정으로서 전체 라인의 속도를 좌지우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A 공정 갔다가 B 공정 갔다가 C 공정 갔다가 D 공정 가야 하는데 그렇게 공정의 순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A 공정 갔다가 B 공정에서 꽉 막혔어요. 그쵸? 그렇다면 이 비공정의 이 능력이 향상되거나 뭔가 이 에로 공정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면 꽉 막혀서 진척도가 굉장히 떨어지겠고요. 그렇죠? 이런 진척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공정은 또 쉬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 진척이 이제 원활하게 또 돌아갔대요. 그래도요, 전체적으로 이 병목 공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의 그 생산 속도가 좌지우지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 똑같은 얘기, 동그라미 3번 바로 이해가 됩니다. 생산의 공정 라인 중에서 가장 긴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겠죠. 그쵸? 네, 작업 시간이 긴 공정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에로 공정입니다. 병목 구간이에요. 병목 공정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앞서서 얘기했었어요. 이런 병목 공정 때문에 네, 다음에 후 공정들이 다 올스톱이 됐을 것이다. 따라서 유휴, 놀고 있다라는 거죠.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유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생산성 어떨까요? 여기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효율이 높아지면 생산성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그것에 여러분 뻗쳐나가는 그 이론까지도 여러분들 섭렵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병목은 생산 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다. 사실 제약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약 이론이라는 것을 병목과 즉 에로 공정과 결합해서 언급이 되는 사지선다형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약 요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기업마다 정말 고수익을 나타낼 수 있게, 높은 수익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런 길로 가는 방법을 딱 막아서는 하나의 뭐가 있다?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마다 그 요인을 넘어가지 못하면 최고 수익률을 낼 수가 없다. 이런 게 제약의 요인이다, 제약의 이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제약의 이론이라는 것은 기업은 이처럼 이렇게 거대한 수익을 창출해내고 싶은데 그것을 막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라면 모든 기업은 그 요인을 해결하고 가고 싶죠. 그리고 나서 고수익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에로 공정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렇겠죠. 에로 공정을 해결을 해야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생산성도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판매력도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쵸? 수익을 조금 더 낼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유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납기도 제대로 못 맞출 거예요. 납기를 못 맞추면요. 여러분 그에 따른 후폭풍이 얼마나 클까요? 네, 최종 소비자로서 납기를 못 맞췄다. 그럼 저는 취소할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다. 이 내용에 제약 요인 이런 말표현도 나오지만 제약의 이론이다라는 말표현으로도 매칭돼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가미해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병목 공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꼭 이것을 타파하고 가려고 합니다. 기업은. 그래서요. 이렇게 병목 꽉 막혀있는 에로 공정이 발생했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공정들이 존재할 것이고요. 다른 공정을 부속, 이 병목 공정에 따라붙는 부속 공정으로 재배치를 해주거나 재설계를 해주는 거죠. 일정 관리를 다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진시켜주겠다. 일정을 설계를 좀 변경해서 가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병목 작업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작업들을 재배치하겠다, 배열하겠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제약의 요인, 제약의 이론을 타파할 수 있고 기업은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이윤을 극대화하여 추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칭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제가 이렇게 약간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봤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설명들이 보기 박스에 꾸며주는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라인 밸런싱 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별표 몇 개짜리 여러분 이제 각각 좀 별표를 쳐준다면 라인 밸런싱의 별표 3개짜리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라인 밸런싱은요. 이렇게 조립하는 그 과정에서 공정 간에 어떻다고요? 균형이 불균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여러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이런 애로 공정으로 인해서 유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다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각 공정의 소요 시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작업장이나 작업의 순서를 재배치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배열해 준다, 배열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작업장이나 작업의 순서를 배열해 줍니다. 어떻게 밸런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말 그대로 보기 박스로 여러 번 언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보기 내용을 보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알맞은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니까요. 이 보기 박스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또 만나보게 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그럼 계산하는 문제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제가 회계 수업을 할 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을 수업할 때 더 계산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처럼 라인 밸런싱 효율이다, 불균형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꼭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서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의 문제에는 개념이 타파가 되었다면 계산도 꼭 해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인 밸런스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분 작업장 수 곱하기 사이클 타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을 옆에다가 Tmax라고 써놓고 싶어요. 무슨 소리죠? 이렇게 각각의 작업장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을 곱하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정의 작업장 수가 4개다 라고 하면 4 곱하기 1공정 30분, 2공정 45분, 3공정 20분, 4공정 20분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몇 분? 45번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4공정 곱하기 45분 이렇게 우리 분모에 기록을 해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분자에는 무엇을 넣어줍니까? 이 각각의 공정별에 작업 시간의 토탈 금액을, 토탈적인 시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서서 얘기했어요. 아까 30분 더하기 각각에 45분 걸렸다니까 45분 더하기 20분, 마지막 4공정에서도 20분이니까 각각 합산해서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요. 이렇게 라인 밸런싱 효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불균형률은요, 어렵지 않아요. 라인 밸런싱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불균형률은 100에서 이렇게 라인 밸런싱 빼주면 이만큼이 남아있는 숫자가 여러분 무엇이 되겠어요? 불균형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 출제됐을 때 안타까운 경우 많이 보는데요. 어떤 경우냐? 자, 라인 밸런스 효율이 당연히 빈도수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라인 밸런스 효율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요, 지문을 덜 읽고 체크를 하죠. 라인 밸런스 효율을. 근데 문제는 불균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다. 자, 그렇다면 되게 안타까운 결과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라인 밸런싱에다가 1-, 즉 여기에는 100이라고 표현해놨지만 라인 밸런싱이 이런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계산을 해 주셨을 거니까요. 1- 라인 밸런스 효율을 빼주시면요, 불균형률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하는 문제가 매우 빈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제를 가져왔어요. 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병목 공정, 그 다음 라인 밸런싱 효율, 그 다음 불균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공정이 1번, 2번, 3번, 4번 총 4가지의 공정이 존재하고 그 중에 작업 시간이 25분, 45분, 30분, 35분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병목 공정, 즉 에로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에로 공정이 어딜까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45분이죠. 따라서 병목 공정은 이 공정이고 총 45분입니다. 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라인 밸런스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자, 작업장 수를 해줘야 되겠어요. 1공정, 2공정, 3공정, 4공정 총 4개의 사업장, 그죠? 네, 4공정. 4라고 분모에 4 곱하기, 그렇죠, 가장 오래 걸린 그 시간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5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에는요, 자, 이렇게 25분, 2공정에 45분, 3공정에 30분, 4공정에 35분을 합산하고 곱하기 100분율 해주면 우리 라인 밸런스 효율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 밸런스 효율이 75%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불균형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75%니까요. 불균형률은 25%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보니까 여러분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겠어요. 선생님, 한 문제 풀고 어떻게 친숙해질까요?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도 또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트 생산 방식과 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지트 생산 방식과 이렇게 칸반의 이야기는 둘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트 생산 방식이라는 건 just in time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just in time, 즉 무엇이죠? 네, 지금 필요한 것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필요한 지금.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만 내가 생산해 낼게. 딱 필요한 양만큼만. 이런 얘기를 한 이 단어에 품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지트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딱 수량 맞춰서 만들어낼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할게요 라는 것에 포인트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말편 나오자마자 여러분 지트 생산 방식 이라고 여러분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항상 이 말 표현은 빠짐없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도요타의 생산 방식으로서 제조 공정에서 후 공정의 작업자가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는요, 후 공정입니다. 후 공정의 작업자가 필요한 자재만큼 선 공정에서 가져간다 라는 말표현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선 공정에서는 후 공장이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가져간 자재만큼만 제조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품목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최소화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표현을 연계시켜서 기억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트 생산 방식은요. 그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재고에 대해서 굉장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재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문제점은 재고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을 뭐 해주겠다. 그 근원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서 원가를 절감해 보겠다. 원가를 줄여보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재고를 줄이는데 왜 원가가 줄어들죠? 물론 이 재고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과대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같은 것들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그로써 원가가 절감이 되는 것도 존재하죠. 그렇죠? 이런 낭비의 요인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또 재고를 보관해야 하는, 그렇죠. 뭔가 창고가 필요할까요? 네, 이런 걸 고급스럽게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도 줄어들 수 있겠죠.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원가가 절감이 된다라는 말표현으로 우리가 연계시켜서 공부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구나. 준비 교체 시간도 단축이 될 거고 불량률도 최소화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 도요타 얘기하면 또 빠짐없이 지트 생산 방식이 빠짐없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불량률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불량이 냈을 때는 스스로 기계장치가 그렇죠? 멈추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품질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불량률까지도 최소화하겠다라는 목표까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 제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필요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원재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원재료를 가져다가 가공을 한다고 해서 완성품이 나왔어요? 완성품이 나왔겠지만 불량품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럼 또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률이라든지 실수가 있다면 실수 또한 최소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당연히 원가 절감도 될 것이고요.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을 단어 다 외울 필요가 없고 하나의 특징을 잡아서 사고를 확장시켜주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11가지 개선 사항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흐름 생산한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뭐 이 부분은 끄덕끄덕 해주실 것 같고요. 단공정이 아닙니다. 다공정입니다. 여러 공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칸반이랑 눈으로 보는 관리 같이 결합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칸반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뒤에 칸반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하나의 카드예요. 일종의 카드로서 내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관리가 되어 있는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과 5번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인화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민첩하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은 인원수로, 그렇죠? 최소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소인화. 인원을 최소화로 하여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평준화. 우리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실적률을 평균화하겠다. 우리가 제품의 산출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산출률을 평균화하겠다, 평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비 교체 작업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게 가져가면 안 되겠죠? 짧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야간에 막 수리도 하고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언급된다라면 제가 아마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품질 보증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자동화랑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지체 생산 방식은요. 이 품질 보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QC. 그렇죠? 이 QC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자동화
네,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불량이 나타났다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물건의 품질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시스템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쳐 나가겠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또 구축하겠다라는 말표현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자동화 연계시켜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준 작업, 보건과 안전에 여러분 어떻다 신경 쓰고 있다 개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11가지를요 시험 문제로 내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시험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뜻풀이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트를 실현하기 위한 11가지 개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네, 혹은 알맞게 짝지어진 것으로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키워드로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결합되어 있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약간씩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지만 그것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여러분 이 11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공정이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때그때 필요한 걸 딱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여러 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렇죠? 단공정이다, 단기능공이다 라는 말표현 올바를까요? 하나밖에 못해요.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단기능공, 단공정을 담당합니다 라는 것은 개선사항에 배제가 되어야 하는 단어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트 생산 방식과 아주 멀어져야 되는 단어들이니까요. 저 멀리로 여러분 내팽겨쳐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시험의 포인트가 여기에서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트 생산 방식의 특징들이 명확하게 언급되는 요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1번부터 4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말표현들을 제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가요? 네, 1번부터 6번까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 인정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동그라미 1번, 후 공정에서 소비한 만큼 선 공정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표현을요 길게 서술하는 것보다 당기기 방식이다, 풀 시스템이다 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풀 시스템하고 상반되는 언어를 오답으로 많이 넣어 놓겠죠. 푸시라는 말표현, 푸시 시스템이다. 그렇죠? 밀어내기 방식이다. 이런 말표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오답 중에 하나가 푸시 시스템이다, 밀어내기 방식이다. 이런 말표현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다가 코멘트 써놓고 X, 절대 아니다, 올바르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생산의 시장이 어떨까요? 자그만합니다. 그쵸? 그래서 소시장의 수요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생산 공정의 여러분 신축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축성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설비를 바꿀 때, 그렇죠? 공구를 교체할 때 이때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짧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표현 기억해 두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필요한 것만 만들고 더 이상은 생산하지 않으니까 큰 로투스가 필요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다라고 하여도 하이스피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빠를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하이스피드에 포인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이스피드가 필요치 않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로트수가 어떻다고요? 적은 로트수를 가져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여러분 어떻겠어요? 발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공급자, 서플라이어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아주 긴밀하고,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쵸? 네. 이런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공급자와의 긴밀한 요구가 된다. 관계가 요구된다라는 거 키포인트 잡아주실 거고요. 6번 동그라미는 앞에서 조금 더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체크를 좀 강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단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기능공, 그쵸? 네, 다기능공, 다공정이라는 말표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U자형 설비 배치로 수요를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노동력을 활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트 생산 방식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트 생산 방식의 7가지 낭비. 네, 또 나오겠어? 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나오고 있어요. 출제되고 있고요. 하나하나 요소를 다 기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쉽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잉 생산 그 자체가 무엇이다? 낭비죠. 여러분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최악으로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Just in time. 지트는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만들 것이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이것은 아주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그 자체가 낭비고 낭비의 뿌리다. 이렇게 말표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고가 남는다? 네, 이어진 말표현이죠. 과잉 생산했기 때문에 재고가 남을 것이고 이 재고로 인해서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고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창고가 필요해요? 그럼 창고를 임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임차료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재고 그 자체가 낭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운반의 낭비, 그렇죠. 운반을 해주는 원재료를 운반해 줬거나 제공품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갈 때 운반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운반에 낭비가 발생할 거고, 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불량이 또 나타났대요. 그 불량 그 자체가 또 낭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공하는 그 자체가 낭비다. 이건 처음에 언급됐던 내용 중이죠. 그래서 과잉 생산 그 자체가 낭비다. 그죠? 가공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낭비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결합해 보면서 연계시켜 주면서 기억해 줘야 하나의 개념으로 두 가지 파생시켜서 계속 여러분 가지치기해서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작이 낭비다. 그렇죠?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동작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동작의 낭비가 필요하겠고, 또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해죠? 우리가 A 공정 갔다가 B 공정 갈 때 바로 들어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처럼 대기가 또 발생한다면 어머나 그 자체가 또 엄청난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트의 7가지 낭비라고 열거된 것 중에 여러분 사람 낭비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예, 그런 거. 시간 낭비 어때요? 시간 낭비. 없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오답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시간 낭비, 사람 낭비 이런 말 표현들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에서 이렇게 오답을 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코멘트를 좀 적어 놓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칸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까요? 지트하면 빠짐없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칸반입니다. 이런 칸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카드나 기록을 뜻하는 것이다. 네, 일본말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칸반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간판이라고도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판, 칸반 이렇게 일본어에 여러분 발음을 표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칸반도 맞게 표기되고요. 간판이라고 표기해도 맞다라고 여러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Just in Time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보 시스템이자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는 그 관리 도구를 바로 우리는 칸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품의 생산과 운반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카드다. 그래서 결품 방지, 과잉 생산 낭비 방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게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현품
현품표. 현품표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나타내주는 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참 우리 냉장고 파먹기? 그런 뭐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냉장고 앞에 우리 뭐랄까 표 같은 거 그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뭐 오이가 3개가 있고 당근이 2개가 있고 계란이 10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을 기록해 놓는 그런 현품표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칸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운반, 지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칸반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생산의 기능, 그쵸? 생산 지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기능을 갖춘 것이 칸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요타식의 생산 방식, 서브 생산 방식이라는 말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토요타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시험에서 토요타 서브적인 생산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의 수량, 그죠? 언제 필요한지, 몇 개가 필요한지, 그죠?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낭비를 어떻게 하겠다? 줄이고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 그죠? 네, 원가는 어떻게 가면서 저렴하게 원가를 줄여가면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칸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칸반의 특징을 한번 또 살펴보실 건데요. 칸반 또한 마찬가지로 당기기 방식입니다. 그쵸? GT랑 같은 방식을 같이 가져가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당기기 방식이다. 수요가 발생할 때만 작업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표현으로 같이 연계돼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재고를 어떻게 하겠다? 최소화하고 낭비를 배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급의 리드 타임이 어떻게 될까요? 짧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리드 타임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언급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공정의 생산량은 어떻다? 균일해진다,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런 말표현들을 칸반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칸반의 종류가 또 언급이 되기도 해요. 칸반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동그라미 4번에 별표를 쳐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주품의 납품 칸반입니다. 벌써 이름에서 벌써 느껴져요. 외주처로부터 인수받은 부품에 여러분 사용되는 칸반이겠죠? 어렵지 않게 도달이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름에서도 풍겨진다. 그죠? 공정 인수 칸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공정 간에 인수될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 인수 칸반이라는 말표현 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협의 칸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칸반을 얘기할 때 이 친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정 내에서 작업을 위해서 쓰이는 이런 칸반을 그냥 협의의 칸반이라고 나누어 놓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칸반이요. 별표 칠게요. 얘는 메인으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프레스기와 같이 설비가 되게 비싼 이런 말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설비가 설비 금액이 큰 것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교체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큰 로트를 만드는 생산 지시가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신호 칸반, 신호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오래 걸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신호를 주는 칸반이다. 이렇게 좀 이 뜻과 결합해서 이렇게 암기계가 또 필수적이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해주려면 문제의 답을 선택해 주려면 내가 그 내용 아무리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키워드가 생각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 칸반 이야기할 때요. 제가 이런 말표현을 좀 너스레 떨면서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프레스기 같은 설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비가 완성체로 뚝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 설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
다 부품별로 나누어서 올 것이고요. 설비를 다 이게 조립한다라고 얘기해야겠죠. 이렇게 조립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소요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정상적인 물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비를 조립하고 나면요, 항상 불량품의 수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신호 칸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네. 자, 칸반 시스템의 운영 규칙입니다. 자, 이런 운영 규칙은 어떤 게 있는가? 자, 불량품을 후공정으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할 때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후공정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불량이 났어요. 근데 다음 공정에 가면 그 불량이 정상품이 되나요? 올바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불량품을 만들어 봤지, 계속 후공정으로 보내봤지, 결국은 불량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발생했다라면 그것은 바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후공정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지켜줘야 하는 규칙이죠. 그쵸? 정공정이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렇게 후공정이 칸반을 가지러 오는 것이다. 그리고요, 정공정은 후공정이 인수해 간 만큼, 그만큼 인수해 갔으니 그만큼이 모질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인수해 간 양만큼만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칸반이라는 것은 미세 조종의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산량은 칸반의 수를 변경하거나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생산을 어떻게 해준다? 평준화할 것이고 공정을 안전화를 이룩해야 한다. 자, 안정화돼야지만 평준화도 이룩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이 친구들 5번, 6번에 열거된 친구들은 당연히 결합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시험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 벌써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가 메인으로 가장 언급이 많이 된다. 그렇죠? 빈도수를 따지면 위에 1번, 2번, 3번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거고요. 맥시멈 1번, 2번, 4번까지 혹은 5번이나 6번을 결합해서 한 가지 열거해 놓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중에 올바른 것을 골라라,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이런 형태로 살짝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트 생산 방식과 떼어놓을 수 없는 칸반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정말 많이 나오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OS, 3종 OS라고 얘기하는 이 OS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체킹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문제로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 가져왔어요. 기출문제 가져오면 그 내용을 매칭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